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Why so serious?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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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y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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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xy me. Why so serious? 본격적인 뉴스 브리핑 전에 만납니다. 뉴스 전 빅커뮤니케이션 전민기 팀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자, 아침 인사해 주시는 분들 만나봅니다. 1035 끝번호 쓰시는 분 휴일 잘 보내셨나요? 가족과 행복 만땅 충전하고 곤유부와 함께 한 주 출발합니다. 기분 좋은 주말을 보내셨나 봐요. 네, 부럽습니다. 네. 5119님은 늘 그렇듯 몸은 힘들지만 곤유부와 함께면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겠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287님, 저는 오픈하면서 큰 소리로 매장과 매장 밖에서 들을 수 있도록 곤유부 틀어놓고 시작합니다. 어이구. 매장 밖 스피커에서도 곤유부 힘차게 나옵니다. 지나가는 분들도 듣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어떤 매장을 하실까요? 궁금하네요. 매장 밖에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이 시간에 문을 연다. 연 곳이면 지금 이 시간에 오픈을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떡집 예상해 봅니다. 떡집이요? 떡집 밖에 스피커가 달려 있습니까? 그 뭐 달기 나름 하니까. 아무튼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씩씩하게 시작해보죠. 신문 헤드라인부터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프로야구 개막 소식이 있고요. 거기에 환경부에 이어서 통일연구원 퇴진 압박 의혹 그리고 북미 관계된 최근 이슈들 전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프로야구 개막 사진을 신문마다 다 실었어요. 그렇죠. 예. 개막전을 뭐 실제로 직접 야구장 가서 보고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네. 뭐 이틀 연속 10만 명이 넘었다 그래요? 네, 그게 신기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 프로야구 개막전이 있었는데 그날 관중이 11만 4천 명 최다 관중이었고요. 네. 어제도 10만 300명 정도가 찾아서 이틀 동안 21만 명이 프로야구장을 찾았는데 이게 38년 역사상 신기록이라고 합니다. 이 관련 사진들 일면에 싣고 있고요. 한겨레는 프로야구 개막사상 첫 이틀 연속 10만 관중 이렇게 제목 달았고 중앙일보는 반갑다 프로야구 개막 이틀간 21만 명 기록이라고 제목을 뽑았는데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야구의 계절이 시작됐습니다. 야구장 가는 걸 좋아하십니까? 저 이제 예전에 자주 갔었어요. 그리고 야구 거의 매일 보고 그랬는데 요즘엔 뭐 좀 쉽지 않네요. 왜 그래요? 일찍 자야 되니까. 네, 곤유부 때문에 야구를 못 본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전 봅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튼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신나하실 것 같아요. 이제 평일 저녁 시간에 야구가 진행이 되고 오전 시간에 또 메이저리그가 있으니까요. 맞아요. 하루 종일 야구를 볼 수 있는 시즌이 됐어요. 그야말로 시즌이 시작됐는데 개막전부터 엄청난 인파 모여들고 있네요. 네. 올해도 야구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여기에 이어서 또 통일연구원에서도 청와대의 퇴진 압박이 있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 기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임기 2년 2개월 앞두고서 자진 사퇴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손기용 전 통일연구원장인데 이때 당시 국무총리실 관계자가 사퇴를 종용했다 이런 발언과 함께 그때 당시에 국무총리실 관계자도 본인들도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통보받는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 전 원장이 2017년 12월에 엘리베이터에서 남녀 직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라는 논란 때문에 지난해 1월 사퇴했는데 정부 관계자가 자진 사퇴면 하면은 아무 일도 없는 것으로 하겠다라면서 회유했다 이런 말도 함께 했습니다. 조선일보가 다루고 있고 환경부 이어 통일연구원에서도 청와대 지시라며 사퇴 종용 이런 헤드라인 뽑았네요. 뭐 환경부 관련해서는 그 김은경 전 장관의 또 이제 구속영장 청구가 또 진행이 되고 있고 네. 영장 실질 심사도 있을 텐데 오늘 이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해서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인사가 만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또 인사청문회도 진행이 되는데 이 인사에 있어서의 불편한 부분들이 없도록 깨끗하게 좀 밝혀야겠죠. 네. 자,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철수를 발표했죠. 또 그렇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철회를 지시했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네, 그 트위터로 먼저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22일에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철회를 지시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미 재무부가 북한의 유엔 제재 회피 도왔던 중국 해운사 두 곳을 제재한 데 대해서 북한이 뭐 남북 공동 연락소 철수라든지 핵단추 위협으로 지금 반발하는 상황인데 이거 상황 관리에 나선 것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이 발언에 대한 혼란이 있었지만
기존 제재는 유지가 되고 앞으로의 추가 제재가 없다는 것으로 지금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북한 역시 불만을 드러내면서도 수위는 조절했다 이런 분석 나오고 있고요. 북한과 미국 양측이 회담 결렬 이후에 속도 조절하면서 협상이 파국으로 끝나지 않도록 신중을 기울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청와대 역시 조심스럽게 기류를 지켜보겠다라면서 별다른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관련 헤드라인들 여러 신문사가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동아일보는 추가 제재 철회 지시, 북한 때리고 어르는 트럼프. 경향신문은 살얼음판 깨질라 속도 조절하는 북미라고 제목 정했습니다. 한국일보 헤드라인도 볼까요? 기본권 사각 특수 형태 고용노동자 220만 명 공식 통계 4배라는 제목입니다. 이 근로자처럼 일을 하는데 법적으로는 자영업자로 분류돼서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분들 특수 형태 근로자라는 이름으로 이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체 취업자의 8%가 넘는 220만 명에 이른다는 그 정부하고 국제 연구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통계 한 4배가 넘는 규모인데 그렇다면 정부가 이걸 왜 발표했느냐? 이 특수 형태 노동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한 작업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문 헤드라인들을 살펴봤는데요. 3287님이 다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그 6시에 오픈한다는 뭐 하시는 빵집입니다. 아깝다. 예. 떡집하고는 좀 비슷하군요. 거의 맞췄다 봐야죠. 예. 자, 빵집에 빵 굽는 냄새 지금쯤이면 진동을 하겠군요. 그렇네요. 예. 좋을 텐데. 배고프네요. 예. 헤드라인 살펴봤고요. 인터넷 뉴스 토픽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픽은 어떤 건가요? 트럼프 특검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하고 공모해서 2016년 대선에 개입했다. 이 러시아 스캔들이라고 불리는 건데 미국의 특검이 이거를 수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가 법무부 장관에게 결과를 이제 알려주기에 넘어갔고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었다라고 했는데 오늘 새벽 5시에 네. 그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이 있는데 이 수사 결과 보고서 내용과 관련해서 매우 간단한 서한을 제출받았다고 확인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언론들이 뮬러 특검이 그 트럼프 캠프나 관련자들이 러시아와 공모한 걸 입증하지 못했다라는 보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한 언급이 최근엔 없었는데 이 트위터를 올렸습니다. 24일 오전에 굿모닝 좋은 하루 되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2개의 트윗만 올렸거든요. 약 한 만 이틀 가까이 트윗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오랜만에 올린 트윗이 딱 이 2개의 트윗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뭐 공모 없었다, 마녀 사냥이다 이런 거 올리면서 약간 비난해 왔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수사 결과를 어느 정도 이야기를 듣고 나서 좀 안도의 한숨을 내신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뮬러 특검이 굉장히 좀 시작할 때는 시끄럽고 거창했었거든요. 그럼요. 근데 예. 뭔가 마무리에는 큰 성과가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부터 계속 이 기사가 나올 거예요. 네. 기사가 나오면 저희가 계속해서 추적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뮬러 특검이 만약에 이 러시아 스캔들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는 더 단단해질 수 있고 또 이게 우리 대북 관계나 북미 관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요, 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태국 총선이 있었어요. 네, 지금 태국 총선에서 군부 정권이 사실은 지금 그 정권을 잡고 있거든요. 그 뿌라유 짜노차 이 총리가 재집권할 가능성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에 쿠데타가 있었고 쿠데타 이후에 군부 세력이 집권하고 있는 맞습니다.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태국하면은 탁신 친나와 총리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거든요. 탁신 가라고 하죠. 뭐 그렇죠. 가문이 쭉 집권을 했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태국 총선이 군부 정권이 연장될지 아니면 민정 이양이 이뤄질지가 주요 관심사였는데 일단 민심은 민주화보다는 좀 안정을 선택하는 쪽으로 이 결과를 준 것 같습니다. 이 탁신계 정당이 2001년 이후에 사실은 태국에서 치러진 모든 선거에서 승리를 해왔었고요. 네. 그래서 이번 총선이 태국 정치사에 좀 이변으로 기록이 될 것 같고 탁신 전 총리가 2006년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군부 쿠데타 이후에 축출이 돼서 현재는 해외로 망명한 상태여서 이 탁신 세력이 다시 집권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였습니다. 이 관련해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 2016년에 군부 정권이 그 헌법을 개정했었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선거법 개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선거법 개편이 이번 총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들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토픽은 어떤 겁니까? 이 안철수라는 이름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의 패스트트랙 협상 과정에서 일부 의원이 탈당설까지 제기됐던 이 안철수 전 대표 조기 복귀설, 그다음에 뭐 신당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약간 혼란에 빠졌다는 내용입니다. 안 전 의원 측근들은 전혀 그럴 계획이 없다 이렇게 부인했고요. 그렇지만 일단 안철수 복귀설 자체가 야권 재편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과의 패스트트랙 협상 놓고서 사실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극심하게 반발했었는데 일단 탈당설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데 당 안팎에서 총선 앞두고서 뭐 이런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이 계속 한 배 탈 수 있냐 이런 관측이 나오면서 사실 안철수란 이름이 나온 것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내년 총선 앞두고 또 당마다 큰 변화의 바람이 또 불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 토픽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장세동이라는 이름입니다. 오랜만에 등장하는군요. 그렇죠. 전두환 씨 나올 때마다 나오는 몇몇 이름 중에 하나인데 MBC가 1980년 5.18 당시에 전두환 씨 최측근 장세동 씨가 광주에 급파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보안사 요원이 밝힌 거고요. 장세동 씨가 처음에는 이 사실을 철저히 부인하다가 당시 보안반장의 증언이라고 했더니 MBC 쪽에다 다시 전화를 걸어가지고 광주에 내려갔던 사실을 시인한 게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씨 또 다른 측근 허삼수 대령도 진압작전에 헬기 투입하자고 제안했다 이런 증언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씨가 사실 5.18 진압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을 해왔었는데 최측근 인사들이 이렇게 개입한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세동 씨의 역할을 규명을 하면은 이 발포 명령자 규명에 또 단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빅커뮤니케이션 전민기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